자, 지금 이제부터 그 자료 변환 영역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 전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자료 변환이라는 영역은 이제 주어진 자료를 말 그대로 변환하는 건데요. 표가 나왔을 때 뭐 그래프를 변환한다든가, 그래프가 나왔을 때 또 다른 종류의 그래프를 변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대 그래프가 나왔으면 선 그래프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원 그래프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기억해야 할 것이 일단 표의 제목을, 그러니까 자료가 먼저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나오는가는 표의 제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기에 있는 그래프에 그러니까 변환이 된 그래프에 우리가 골라야 하는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튀는 녀석을 찾는 거와 끼리끼리와 따로따로라는 거는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할 용어이기 때문에 튀는 녀석을 찾자, 또는 끼리끼리다, 따로따로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자료 변환 문제에서는 섣불리 아무리 계산이 하고 싶어도 특별히 막 빨리빨리 계산을 하지 않는 거에 계산은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혹시 해야 되면 하지만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대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신입 직원과 퇴직 직원의 현황이 나와 있고요. 단위는 명으로 돼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나와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교재를 보시면 연도별 직원 증가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걸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 증가율이라는 자체가 해당 연도 증가된 직원 수에서 직전 연도에 증가된 직원 수를 빼서, 그쵸?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직전 연도 증가된 직원 수로 나누어서 퍼센트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게 64, 그러니까 증가율을 보기 위하여, 그쵸? 이러한 연산은 암산은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하는 게 좋고요. 이건 지금 계산이라고 아까 제가 말한 계산을 먼저 하는 게 금불이라는 거에 저거는 해당하는 계산이 아니에요. 퍼센트나 복잡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직원 증가율을 막 먼저 계산하고 이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그들의 차이를 또 계산을 해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가 46명이 되는 거고, 여기가 그러면 80명이 되고, 30, 그 다음에 여기가 8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 문제에서 나온 거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한번 써주면요. 그러면 직전 연도에 증가된 직원 수 64분의, 그쵸? 그 해당 연도에서 직전 연도를 빼라는 거잖아요. 증가된 거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빼놓은 46명이 돼요. 110에서 64를 빼야 되니까. 자, 이거는 이 표를 이거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하면서 암산을 하면서 동시에 하셔도 괜찮지만 요 정도는 그냥 먼저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또 너무나 급하게 계산을 하다 보면 산수 실수가 발생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금 110분의, 그쵸? 지금 110분의, 아까 여기가 80이 아니죠? 170에서 60이죠, 60. 뭔가 이상하다 했었어요. 자, 다시 할게요. 60. 그쵸? 자,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요쪽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70명에 30. 그쵸? 그 다음에 다시 200에 81. 이렇게. 그쪽, 여기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전 연도의 증가의 수에서 거기에서의 차이수를 해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2013, 2014, 2015, 2016의 직원 증가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이 그래프 자체는 모두 똑같은 종류의 선 그래프예요. 맞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요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요. 요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얘는 지금 우리가 근사치로 추정을 했을 때 여기에 네 자료를 모두 통분을 해서 같은 걸로 본다는 건 너무 시간 낭비의 문제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64분의 46이 지금 근사치의 계산으로 3분의 2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3분의 2가 되고 이거는 사실 110분의 60이라는 건 100분의 50의 개념으로 2분의 1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거보다는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찾았을 때 지금 얘하고 얘는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한번 보면 지금 두 번째 자료를 추론을 했을 때 2분의 1로 추론을 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떤 6분의 1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170분의 30이니까 180분의 30보다는 조금 작은 거가 비율을 차지할 때 지금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180분의 30이 사실 6분의 1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는 살짝 코딱지만큼 조금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이 근사치를 6분의 1의 개념으로 본다면 여튼 두 번째 자료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벌써 아까 남겨놓은 요 세 자료 중에서 지금 떨어지는 개념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니까 얘를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얘네 둘이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지저분하게 17.6과 20점에 구해 산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예, 시간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저 많은 자료를 다 계산한다는 건 조금 비합리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6분의 1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얘네 둘만 비교를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얘네 둘의 개념을 비교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자체를 이제 아까 같이 6분의 1 개념과 이걸 이제 3분의 1 개념으로 비교를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비교를 해도 괜찮아요. 요거를 80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요렇게 나눴을 때요. 자, 이게 340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왜냐면 통분을 둘은 쉬우니까. 그럼 통분을 했을 때 이게 60이 되는 거고 요쪽 가치 자체가 340은 17이 되는 거니까 8 곱하기 17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8 곱하기 17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산수는 사실은 80하고 그러니까 10이 8개니까 80이고 7이 8개니까 7, 8이 56이니까 80에도 56이면 벌써 136이 되니까 이쪽이 얘보다 훨씬 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첫 번째로 우선 아까처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사실 얘가 얘보다 더 크다는 거를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1번을 답으로 택해도 되는데 약간 그 순간에 내가 나 좀 주저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둘의 자료는요. 지금 여기에 지금 약분이 들어가서 17분의 3과 20분의 80일 정도를 80으로 봐서 8로 해도 돼요. 그랬을 때 17과 20에 통분을 해서 340으로 나눴을 때 요렇게 해버리면 이게 더 빠르긴 하고 뭔가 좀 찝찝함이 없고 걱정스러움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해도 괜찮다. 왜? 여기에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한 구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답은 1번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 문제를 봤고요. 실전 문제 15번, 16번을 볼게요. 세트 문제가 되는데 거기 15번은 자료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보기에서 관련이 된 거니까 그냥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를 봅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발전량 현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연령 및 에너지별 선호 비율이 있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A라는 거와 B라는 거를 주면서 공급량과 비중, 발전량과 비중, 공급량과 비중, 발전량과 비중 두 개를 줬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면서 밑에는 연령대 10대부터 50대까지의 지금 요 연료를 선호하는 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친환경으로서 풍력이랑 수력이랑 조력을 줬어요. 나머지는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 요거를 얼른 딱 머리에 입력을 하면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0대, 20대는 1, 2순위로 선호하는 에너지 종류가 모두 같대요. 10대, 20대만 집중해서 보시면서 선호하는 에너지가 풍력과 석유이네요. 맞네요. 그쵸? 자, 이거는 빼놓고요. 자, 친환경 에너지보다 석탄 에너지를 제외한 비친환경. 자, 여기에 똥물뱅이를 치지 않았던 게 비친환경인데 석탄을 제외하니까 석유, 원자력이 되겠죠. 자, 석유하고 원자력 두 개를 선호하는 연령대가 모두 30대 이상이래요. 자, 석유하고 원자력 라인 이 두 줄만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전체적으로 30대 이상이 저 두 에너지를 그쵸? 여기 이쪽으로만 보시면 석유와 원자력 30, 25, 40 이렇게 선호하고 이게 고르게 지금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 연령층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고르게 선호하는 에너지는 석유 에너지라고 했는데요. 예. 자, 그러면 석유 에너지에 가서 보도록 하죠. 석유 에너지는 10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0대까지 가장 고르게, 그쵸? 선호하고 있는 게 맞네요. 별로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고요.
4번. 10대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래요. 10대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거. 자, 조력 에너지 맞죠? 예, 눈으로 봤을 때 맞네요. 자, 그렇게 되면 답은 얼른 5번을 찾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5번 그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풍력 에너지와 석탄 에너지를 선호하는. 자, 풍력과 석탄은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구별하기가 훨씬 쉽네요. 선호하는 에너지는 비율이 같은 연령대 50대 이상뿐이랬는데 50대 이상이 1%로 맞아요. 근데 30대도 15%로 가져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네요. 자, 15번은 전체적인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통합형 문제니까 같이 봤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 변환에 대한 16번 유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왼쪽의 자료와 왼쪽에 두 가지의 표를 가지고 오른쪽에 그래프로 변환을 한 거를 맞는 것을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목들이에요. A국의 공급량이냐 발전량이냐. 그쵸? 그리고 B국의 공급량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A국의 발전량의 비중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A국에 관련된 게 너무 많네요. 그쵸? 자, A국의 공급량이라고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여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게 맞는 거기 때문에 챙겨놓고요. 발전량에 대한 요 자료에 대해서도 여기서 그대로 그래프로 표현해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자, 다시 표에서 A를 먼저 찾아내는 게 편리하니까 A국의 발전량의 비중을 보고 있어요. 발전량의 비중 여기 보이시죠? 비중이. 그럼 걔를 그대로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무리 없이 지금 얘도 맞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B국의 공급량의 비중을 볼까요? B국의 공급량의 비중으로 가면서 요 1.4에서 2.1까지 가는 요 자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와 있어서 답이 되겠죠. 이 문제 또한 시험 상황이라면 5번을 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튀는 놈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튀는 놈이 되는데요. 어떤 튀는 놈이냐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량을 하고 공급량 발전량, 그 다음에 어떤 그거에 대한 뭐 선호 비율, 연령 및 에너지에 대한 선호 비율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 발전량에 대한 그 신재생에너지는 A와 B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면은 어떠한 A에 대한 건지 B에 대한 건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처음에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아까 애초에서부터 그래도 선으로 짝꿍이 맺어져 있고 이 끼리끼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혼자 요 튀는 놈을 하나 먼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굳이 시험 상황에서 이 4개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걸 읽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놈은 뭐다? A와 B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틀렸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료 변환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